5가지 제품을 토인됐는데? 많이 묻어나온걸?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못 바르실 것 같은데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남자 비비크림 신상과 베스트 제품 5종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알루아들,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엠입니다. 몇 달 전에 레오제이랑 함께했던 올리브영 남자 비비크림 털기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저는 이 제품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왜 빠졌나요? 이 제품들 이후에 출시된 신제품들도 있는데 같이 리뷰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1편에서 레오제이와 함께 리뷰하지 못했던 제품들만 가지고 2탄 올리브영 남자 비비크림 상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올리브영 가서 이렇게 영수증 직접 구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구매해온 남자 비비크림 제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고른 5가지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제품 특징 설명해드리면서 1ml당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제품 바로 헤지스맨 룰 429의 컴플리트 시카 비비. 일단 얘는 제가 올리브영 홈페이지에서 남자 메이크업 카테고리를 들어가가지고요 최근 등록순으로 딱 클릭을 정렬을 했을 때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가 된 제품이라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헤지스맨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패션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패션 브랜드에서 룰 429라는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여러가지 라인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최근에 출시된 게 바로 이 컴플리트 시카 비비인 것 같습니다.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카 비비예요. 제품명에 시카가 들어가면 뭐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센텔레아 아시아티카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병풀, 호랑이풀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 센텔레아 아시아티카라는 성분 자체가 진정과 재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흔히 기초 제품에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남성용 비비에 이렇게 제품명이 딱 들어간 제품은 저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ml당 가격은 계산해보니까 600원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에너지 팩토리의 스킨핏 맨즈밤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옛날에 싸이의 맨즈밤이라고 TV 광고를 엄청나게 했던 제품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한 이유는 올리브영 홈페이지에 베스트 딱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량 순으로 봤을 때 좀 상위권에 있는 제품인데 하나는 어두운 피부용, 하나는 밝은 피부용. 제가 컬러 비교까지 하려고 두 개를 색깔별로 다 샀어요. 그래서 얘 1ml당 가격은 46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보타니클보 아이디얼 폼앤 올 디펜스 비비크림. 일단 이 보타니클보는 올리브영의 자체 브랜드고요. 그리고 그때 레오제이랑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이 보타니클보의 이 제품 말고 쿠션이 있어요. 제가 그 쿠션을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비비크림이 또 있길래 얘를 한번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 1ml당 가격은 422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품 XTM 스타일 옴무의 멀티 비비 스틱. 이 XTM 스타일 옴무 역시 올리브영의 자체 브랜드고요. 이 XTM 옴무의 비비크림 여러가지 버전들을 그때 레오제이랑 저랑 정말 약간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신제품이 나와서 얘가 또 궁금한 마음에 또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들 중에 유일한 고체 타입의 스틱형 비비고요. 지금 얘도 두 개를 가지고 왔죠. 하나는 어두운 피부용, 하나는 보통 피부용입니다. 1g당 1384원. 꽤나 고가예요. 다섯 번째 제품 에르보리앙의 CC 크림 옴무. 이 에르보리앙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에르보리앙은 록시땅 다들 아시죠? 록시땅 그룹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록시땅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성분이 엄청 착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화해 어플을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주의 성분 3개, 알러지 유발 성분 3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1ml에 1166원입니다. 그래서 1ml당 혹은 1g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보타니클보 422원이고요. 가장 비싼 제품은 XTM 스타일 옴무 1384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이 있다고 하면 자외선 차단 지수는 얼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 헤지스맨 룰 429 제품은 얘는 3중 기능성이네요. 그래서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제품이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PA 트리플 플러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자분들이
비비크림만 바르지 또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비크림 혹은 CC크림 혹은 파운데이션 안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게 들어간 제품들을 그래도 추천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얘는 꽤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에너지 팩토리 스킨핏 맨즈밤. 얘는 일단 3중 기능성이기는 하네요. 똑같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긴 한데 SPF 35 그리고 PA 풀 플러스가 2개밖에 안 붙어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 보타니킬보 역시 3중 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다 되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높네요. SPF 50 플러스에 PA 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XTM 스타일 홈무. 이 제품은 아쉽게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자외선 차단 기능성만 있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플러스, PA 포풀. PA 지수는 얘가 가장 높긴 한데 글쎄요, 일단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이 살짝 빠져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에르보리앙 CC크림. 미백과 주름 개선은 빠져있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만 있는데 자외선 차단 지수 역시 굉장히 낮습니다. SPF 25, PA 지수는 안 적혀있네요. 미백과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꽤 높았던 헤지스맨 그리고 보타니킬 보 똑같이 5점. 똑같이 3중 기능성이긴 한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았던 에너지 팩토리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는 가장 높았지만 기능성이 1중밖에 없었던 XTM을 똑같이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르보리앙은 1점을 주고 갈게요. 자, 세 번째 컬러가 어떤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컬러 비교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흰색의 가죽 코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헤지스맨의 룰 429 시카 비비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 펌핑형 입구예요. 보통 남성용은 튜브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튜브 타입이 약간 위생상 안 좋기도 하고 양 조절도 굉장히 불편한데 얘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펌핑형 용기에 들어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한 번에 토출되는 양은 이 정도고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크리미하고, 와우! 저 지금 살짝 발랐는데 1이 사라졌어요. 이따가 얼굴에 발라보겠지만 커버력이 나름 꽤 높게 나온 비비크림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얇게 펴발라봤는데 컬러 자체는 너무 노랗지도 너무 붉지도 않은데 이따가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색깔 비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 팩토리는 얘도 펌핑형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피부용을 아래쪽에다가 바르고 밝은 피부용을 살짝 위에다가 바를게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짰어요. 보시면 살색이 아니나 하시죠? 이 안에 컬러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문질러 보면 이 안에는 컬러 캡슐이 터지면서 이렇게 색이 발색이 되는, 밝은 피부용과 어두운 피부용은 살짝 이 정도의 색상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붉은기가 좀 섞인 느낌이에요. 세 번째 보타니킬 보의 아이디얼 폼앤. 그리고 지금까지 짰던 아이돌 중에 가장 되직한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랐는데 얘도 생각보다 좀 붉은빛이 살짝 도는 편이고, 네 번째 제가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XTM 스타일 옴무의 오늘 유일한 스틱형 비비 제품을 발라볼게요. 고체 제품 특성상 깊게 파인 주름이나 모공은 좀 메꿔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얼굴에 바르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이 에르보리앙 CC크림 역시 아까 두 번째 발랐던 맨즈밤처럼 처음에는 하얀색 크림 제형이고요. 이렇게 문지르면 컬러 캡슐이 터지면서 이렇게 스킨톤으로 발색이 되는, 지금까지 짠 것 중에 가장 붉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붉은기가 좀 있어 보인다고 했던 맨즈밤이랑 비교해봐도 얘가 좀 더 뭔가 핑크한 그런 느낌이죠. 일단 이렇게 5가지 제품을 흰색깔 종이 위에 쭉 다 발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밝은 거는 요 맨즈밤의 밝은 톤, 요 컬러고요. 가장 어둡게 나오는 건 얘입니다. XTM 스타일 옴무의 스틱 비비 어두운 피부용. 그리고 가장 붉은빛, 핑크빛을 많이 띠는 아이가 요 에르보리앙 CC였고요. 물론 이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본인 피부톤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써야겠지만 나는 좀 잘 모르겠다, 가장 무난한 베이직한 중간치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요 1번 헤지스맨이 약간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은 다른 애들 대비, 그래서 약간 중간톤 느낌으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일 것 같아요.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마다 다 다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 컬러로 점수를 매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커버력이 얼마나 높은지 얼굴에 직접 발라보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묻어남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피부 오른쪽만 살짝 닦아줬고요. 보시면 지금 제가 트러블 올라온 거 보이고 제가 코 옆이 유독 붉거든요. 그래서 여기 붉은기 올라온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헤지스맨 룰 429입니다. 보통 저는 색조 제품을 이런 퍼프로 발라주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손으로 바르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같이 손으로 발라보면서 사용감을 볼게요. 생각보다 얘가 커버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기대를 했던 제품이죠. 그리고 약간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닦아주고 나서 아무런 기초 안 바르고 바로 발라볼게요. 아까 가죽 코스터 위에는 좀 두껍게 발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피부 위에서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저는 원래 쿨톤 피부여가지고 좀 핑키시한, 좀 핑크빛이 도는 제품을 주로 썼는데 얘는 베이지 톤이라 약간 저한테 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피부톤이 깔끔하게 약간 정리가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공 커버력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 옆에 붉은기 좀 잘 잡아준 게 보이죠? 파데 바른 쪽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크림 제형이라 좀 부들부들한데 펴바르는 그 도중에 약간 세미매트해지는, 좀 보송보송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파데 바른 이쪽보다 이쪽이 좀 더 살짝은 좀 광이 죽어있는, 좀 더 보송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핸드폰을 한번 찍어서 끈적임도, 묻어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뗐을 때 살짝 유분감이 좀 묻어져 나오는 이 정도의 묻어남이 있습니다. 에너지 팩토리, 여기 잘라서 위쪽은 밝은 톤 바르고 아래쪽은 어두운 톤 발라볼게요. 얘는 생각보다 바르면서 유분감이 좀 느껴지네요. 약간 기름기가 좀 끼는, 그리고 아래쪽에 어두운 피부용을, 얘가 캡슐이 터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한참 롤링을 해야 되네요. 이제 좀 캡슐이 터진다. 위에가 밝은 피부용, 아래가 어두운 피부용인데 아래 베이스 제 피부 색깔이 덧입혀지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아주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가 유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완전 번들번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난 좀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유분감이 훨씬 많이 찍혀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유분과 그 살색깔 제형이 같이 닦여져서 나오네요. 보타니킬보의 아이디얼 폼앤 올 디펜스 비비크림을 약간 피부 위에 올리니까 약간 오렌지 빛이 나네요. 근데 얘도 사용감은 약간 좀 매트한, 보송보송해질 것 같은, 얘가 살짝 오렌지빛이 돌았어요 피부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붉은 톤 커버가 좀 안 되는 느낌이라 빨갛게 올라온 뾰루지가 다른 제품들, 이전에 발랐던 제품들보다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여드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얘를 쓰면 생각보다 여드름 자국이 커버가 좀 안 되신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묻어남이 거의 아까 1번 발랐던 헤지스맨 제품과 좀 비슷해요. 일단 얘도 아까 제가 피부톤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밝은 피부톤은 없고 중간 피부용과 어두운 피부용이 있는데 일단 보통 피부용 먼저. 응? 그쵸, 얘가 지금 고르게 펴발려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얘가 유분감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굉장히 무른 느낌이어가지고 모공은 잘 메꿔주는데 실리콘이 많이 들어간 느낌인지 굉장히 부드럽고, 토인됐는데? 요만큼이 밝은 피부용, 요만큼이 어두운 피부용입니다. 사실 이런 스틱형이 편한 게 손에 안 묻히기 때문인데, 근데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손으로 펴바르긴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도구를 쓰거나 손으로 한번 얘를 펴서 굉장히 실키한 느낌이네요. 이거는 정말 유분감이 많이 느껴져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못 바르실 것 같은데, 얘는 역시나 좀 많이 묻어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흰색과 살색이 막 엉기면서 이렇게 꽤 다른 애들보다 많이 묻어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약간 피부가 혹사당하는 느낌인데 우리 알라두를 위해서 얘도 역시 처음에 이렇게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살색으로 바뀌는, 얘는 커버력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얇게 바르기 때문에 약간 얘는 애초에 피부가 좀 좋은 분들이 발라야, 딱 비교를 해봐도 얘는 붉은기 커버를 그렇게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약간의 피부톤 살짝 보정만 되는 느낌으로 굉장히 얇고 자연스럽게 발리는 제품이라는 점.
생각보다 유분감 치고 많이 닦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묻어남은 별로 없지만 광택감은 좀 많이 살아있는 이런 제형인 것 같아요. 커버는 모공과 붉은기 두 항목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겼고요. 모공 커버가 가장 잘 되는 건 XTM 스타일홈이었지만 반대로 붉은기 커버가 좀 떨어졌고, 붉은기 커버가 가장 높은 건 헤지스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유분감과 묻어남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줬는데, 헤지스맨과 보타니클 모가 공동 1등입니다.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보타니클 모가 좀 더 광이 도는 마무리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썼던 5가지 올리브영 남성용 비비크림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헤지스맨 룰 429 컴플리트 시카 비비. 일단 컬러 자체도 다른 아이들은 좀 많이 붉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딱 그 중간 톤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톤인 것 같고, 마무리감도 아까 유분감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썼던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보송보송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이런 거 다 같이 되면서 자외선 차단 지수도 SPF 50 플러스에 PA 트리플 플러스면 그래도 색조 제품 치고는 거의 상급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요청해 주셨던 올리브영 남자 비비크림 리뷰 5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용감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